애들이 축구하다가 다쳤어. 무릎팍이 까졌어. 근데 학부모가 전화해서 진짜 난리를 쳐. 그럼 이거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에서 김 선생 왜 애들 축구하게 냅뒀어? 아주 잘못했네. 선생님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 다 운동하지 마. 때려쳐. 그냥 다 쉬어. 의자에 앉아 있어. 숨만 쉬어. 고요한식당입니다. 하이. 재밌는 기사를 봐가지고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수학여행에 이어 축구 금지 늘어나는 초등학교. 왜? 제목을 보고서부터 좀 예? 약간 의잉스럽죠? 축구 금지? 솔직히 수학여행을 여태 잘 안 간다는 사실도 잘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것도 저번 달에 뉴스가 나왔었어. 우리 애 다쳤잖아 민원에 수학여행 없애는 학교. 서울 초등학교 605곳 중에 수학여행을 간 곳은 2023년 80곳에서 지난해 41곳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거부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초등학교 605개 중에 수학여행을 간 게 애초에 2023년에 80곳밖에 없었는데 41곳으로 2년 새 반토막이 났다. 서울 초등학교 중에 10분의 1도 수학여행을 안 간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4년 전 체험학습 중 학생 숨진 사고 이후로 인솔교사가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버리니까 교사들 사이에서 이거 데리고 갔다가 애들 죽으면 큰일 나겠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주겠는데? 그러니까 학교도 감당할 수가 없고 학부모들도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이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없애!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특유의 문제가 생겼어. 없애!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여행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축구까지 없어지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는 점심시간 축구를 할 수 없다. 종목 특성상 공간을 넓게 쓰다 보니 다른 놀이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안전 우려도 있고요. A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초등학교 교사들은 순환 근무를 하니까 부산 지역 대부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할 수 없다는 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게 부산 지역 초등학교들한테 다 전화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기사에서 확실하게 확인은 못했다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근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교들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쉬는 시간에 화장실 외에는 이동하지 말라라고 하고 뛰어놀지 말라라고 하고 왜냐? 다 민원 때문에 학부모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제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면 남자애들은 그 담임 선생님이랑 축구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에 근데 축구하다 보면 늘 일어나는 사고, 이걸 사고라고 해야 될지 그냥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꼭 면상으로 공을 받는 일이 생겨요. 뻥!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 30대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에는 그분이 뻥! 찼는데 그게 학생이 맞았어 얼굴에. 학생 안경이 핑! 날아가고 그러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괜찮니? 뛰어가지고 괜찮냐고 막 귀 소리 잘 들리니 막 하고 보건실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제 기억에는. 물론 그러고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5년 그 당시 분위기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처리를 교사가 모두 해야 되고 학부모가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으면 교사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교사들로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애들을 놀게 하느냐 아니면 애들을 놀지 않게 하느냐.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닥 훌륭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무원을 막 욕하잖아요. 지금 이제 충주맨 김선태 이 이야기 때문에 공무원도 욕하고 흔히 욕하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일까가 아니라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그렇게 그냥 머물고 싶어하고 현상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러려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서사를 알아야 대충. 한국의 학교 선생님들의 서사를 대충 알아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거의 왕이었어. 애들 두들겨 패도 별일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들도 선생님이 때릴만 하니까 때렸겠지 막 이런 분위기였어.
이제 저보다 더 이전은 선생님들이 대놓고 막 촌지를 구하고 막 두들겨 패고, 진짜 체벌 수준이 아니라 진짜 두들겨 패는, 아 기분이 안 좋네 오늘 저 새끼 잘 걸렸다 막 패고,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넘어왔어. 정상적인 부분이란 무엇이냐? 선생님이 개인의 감정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애들을 패고 그 권위로 촌지를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어요. 모든 것은 힘과 균형이거든요. 선생님에게 갔던 힘이 이제는 학부모에게로 옮겨가고 있어.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힘을 가졌을 때 이상한 짓을 하는 새끼들은 다수는 아니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문제는 다수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3명이 그 힘을 가지고 나쁘게 쓰면 그 나쁜 영향력은 훨씬 더 큰 다수에게 미쳐진다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 10명 중에 3명이 두들겨 패는 선생님이었어요. 만약에 그 정도였다고 봅시다. 그럼 나머지 7명이 그저 그런 괜찮은, 아니면 그 중에 한둘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일지라도 10명 중 3명이 만난 학생들은 수백 명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수백 명이 너무 나쁜 기억을 가진다면 결국에는 그 직업군 자체에 대한 존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봐봅시다. 학부모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민원을 걸고 진짜 학교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아기가 좀만 다쳐와도 전화해서 지랄지랄하고, 이런 학부모는 사실 소수예요. 사실은 소수예요. 이런 학부모가 다수면 나라가 망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소수의 학부모가 모든 책임 소재를 선생님에게 걸고, 애들이 축구하다 다쳤다, 뭐 뛰다가 다쳤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선생님의 관리 부실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학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말 같지도 않은 민원을 제대로 판단해 줄 만한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애들이 축구하다가 다쳤어. 무릎팍이 까졌어. 근데 학부모가 전화해서 진짜 난리를 쳐. 그럼 이거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에서 김 선생 왜 애들 축구하게 냅뒀어? 어? 아주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위쪽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책임을 질 것도 아니지. 이거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애들이 축구하다 다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선생님에 대한 막 징계가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막아줘야 되는 관리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굳이 그거를 또 감당하려 하지 않죠. 왜냐면 그것 자체도 교장, 교감들에게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리스크를 회피해서 그 리스크가 선생님에게, 그 완전 현장직에게 내려오게 되면, 그럼 그 선생님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 다 운동하지 마. 때려쳐. 그냥 다 의자에 앉아 있어. 숨만 쉬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놀이와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와 시대가 많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있어요. 이게 억지로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사고의 흐름을. 애들을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게 애들에게 진짜로 크리티컬하고 괴로운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요즘 애들이 운동을 안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제 기준이죠. 뭐 결국엔 다 자기 기준이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하면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못하는 애들이라도 남자애들이 20명이 있으면 적어도 한 15명은 운동을 했어요, 그냥. 진짜 운동을 너무 싫어하는 한 2-3명 정도는 안 하고 대부분은 그냥 뛰어놀았어. 근데 요새는 대부분 뛰어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는 애들 한 뭐 7, 8명.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애니메이션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취미 얘기를 한다거나, 핸드폰이 허용되는 학교면 막 지들끼리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만약에 옛날처럼 축구나 운동이 모든 아이들이 하는, 진짜 당연히 하는 체육 활동이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막지는 못하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봤을 때 지금 축구하는 애들도 사실 절반이 안 돼. 그런데 축구하다 사고 나면 민원만 들어와. 그럼 축구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서 시대의 흐름이, 애들도 운동을 많이 안 하고 학부모 민원도 많아지고 선생님들도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됐으니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힘을 가진 악한,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멍청한 소수가 날뛸 때 그러한 날뛰는 것을 막을 정도의 사회적인 보편적 인식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런 사회적 보편적 인식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보편적 인식을 구현해 줄 제도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보편적 인식으로 이걸 봤을 때 그건 교사 잘못이 아니지 않나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교사를 지켜줄 안전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턱만 넘어서면 조금은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과 같은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이!